일반 전표 문제 1번에 1번. 가지급금 70만원 중에 출장비 정산됐답니다. 1월 11일 날. 차변에서 가지급금 대변으로 보내는 거죠. 가지급금. 이때 거래처는 정찬호인데 입력은 생략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0만원. 차변에 정산한 거 계정 과목은 출장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금액은 85만원. 15만원 정산해서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죠. 1월 20일날 주식회사 능력에 600만원 6개월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단기 대여금. 주식회사 능력 금액은 600. 대변의 보통예금 600. 4월 20일날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네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1000만원 카드로 결제했죠. 대변에 미지급 금이 되죠. 이때 이 미지급금은 카드 어디요? BC 카드로 1000만원. 4번 한 주당 발행 주식 4,000원, 주식수 2만주 유상증자. 증자 주식을 발행한 거죠. 2만주 8천만 248 8천만원. 액면가액은 한 주당 5,000원이네요. 그러면 대변에 4월 30일날 자본금은 1억이네. 1억. 그리고 8천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전산액의 1급 정도 수준은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야.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원 있다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처리하기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00만원 상계하고 나머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5번 5월 25일 직원 최상도에 대해 지급한 5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 다음과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급여 다 합쳐서 332만원 5월 25일날 차변에 급여 800번대 급여 332만원. 대변에 지급총액은 2969710 보통예금 2969710. 나머지는 원천징수한 거 뭐라 그래요? 예수금. 예수금 350 290.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7월 24일날 부가치세 메인 매출 0724.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했고요. 선적인은 7월 24일. 돈은 7월 31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네요.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은 몇 번이요? 16. 수출 제품 2만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이죠. 2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 하면 2200인가? 2200. 거래처는 ABC.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그리고 3 혼합 눌러도 되지만 이 외상키 누르면 분계는 끝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8월 20일날 0820 예가물산에 다음과 같이 원재료 매입하면서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받았죠. 50일 과세. 품목은 저기 CN24-K2 K2.
K2 입력하시면 되죠. 수량은 10,000개. 수량하고 단가가 있으면 수량하고 단가를 입력하세요. 거래처는 예가물산. 전자 3.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1억 1,000 중에 50%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당좌 예금 5,500.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 매입금 8월 30일 주식회사 송도에 판매한 제품의 배송을 위해서 운수회사 가나운송의 운송비 33만 부가세 포함해서 이체했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네요. 현과죠. 부가세 있으니까 현과 60일 현과. 품목은 운송비 33만원 입력하면 30만원과 3만원으로 나눠주고요. 주식회사 송도 3. 차변의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보통예금 9월 8일 0908 주식회사 신흥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사 발급했다. 유형은 몇 번이요? 11 과세 제품 공급가액은 500에 50. 거래처는 주식회사 신흥. 전자세금 계산서 3.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8월 20일날 계약금 받은 거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하면 선수금 있을 겁니다.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요. 선수금 100만원. 나머지는 이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9월 24일날 매출거래처인 고려전자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구매하고자 전자세금 계산서. 계정 과목은 접대비. 유형은 54불공.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150에 15만원. 거래처는 한국백화점. 전자 1.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이화, 유사한 비용. 대금은 전에 9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매출거래처 800번대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 우선 첫 번째 거 1월 5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월 5일날 받은 거죠. 그죠? 부도가 5월 8일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선 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5월 8일날 부도가 발생되어 있으면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돼. 5월 8일 이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1기가 아니라 2기 때 대손세 공제받는 거네. 1번 제끼고요. 2번 외상매출금 5,500만원에 대해서 2018년 2월 9일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네요. 요거 대손세 공제 신고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세요. 태안실업 사망 5월 20일날 사망했대요. 그럼 얘도 대손세 대손 사유에 해당하죠. 그죠? 우선은 2번하고 4번 1번은 아직 부도 6개월 안 지났으니까 2번하고 4번은 대손 공제받는 거야. 2번하고 4번은. 근데 3번은 뭐냐? 얘는 대손세 공제 이미 받았는데 그거 다시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선은 2번하고 4번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부가시세. 저거 두 개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3번이 없었다라고 하면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고요. 대손 확정일 2018년 2월
9일. 대손 금액은 5,500. 거래처는 백두상사. 소멸, 시효, 완성. 요렇게 한 건. 그리고 4번. 대표자 사망해서 회수할 수 없었다. 2018년 5월 20일. 금액은 770. 거래처는 태안실업. 사망, 실종. 자,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 이거만큼 매출세액에서 까주는 거야. 그죠? 이거만큼.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요. 3번은 2016년 6월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650, 1500에 150이죠. 이중 60%인 900과 90은 대손채권 회수했답니다. 동채권은 대손세 공제 받았었대요. 얘는 2016년도 1기 때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거잖아. 1500과 150에 대해서. 그럼 우선은 그 2016년 1기 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얼마를 입력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는 1500이 될 거고 1500 1650 이렇게 엔터 치면 이 중에 얼마만큼요? 150만큼. 요 데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뜨여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받았었는데 얘는 2010년 1기 때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거야. 그러면 분계 한번 어떻게 할까 저거? 분계 외상매출금까지 다 알았고 하면 외상매출금 1650 대손충당금은 충분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전부 대손 충당금이었을 거고요. 1500 150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었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회수된 거죠. 회수된 거야. 그러면 자, 회수되면 이 중에 전부 회수됐다라고 가져갈게요. 우선 전부 회수되면 뭐 현금으로 회수됐다라고 하면 차변의 현금 1650이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얼마까지? 1500이고요. 150은 뭐가 되는 거?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회수된 건 아니고요. 일부만 회수됐어요. 990만원 회수됐죠. 990.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거? 우선 차변의 현금 990이고요. 대손 충당금 900과 대변의 90은 뭐가 되는 거야? 부가세 예수금인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해야 되잖아. 그죠?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요거를 자 대손사유는 우선 7번 대손채권 회수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고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양해금액으로 입력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음해금액으로 떴죠? 그죠? 그러면 대손채권 회수한 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지우고 대손채권을 회수하잖아? 그럼 거기 보니까 대손사유는 7, 대손채권 일부 회수라고 하기로 하고요. 2018년 6월 17일 날 회수했어. 그럼 대손학정에 이 날짜 쓰시면 돼. 이렇게 회수한 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90만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죠. 아까
대손세액 공제할 때는 양의 금액으로 입력했더니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부가가치 신고세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쌤 그거 대손 변제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어디에 썼어요? 여기다가 가끔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다가. 자, 여기다 용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다 삽질해. 대손을 변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기다 쓴다고. 근데 저 무슨 이 탭은요. 봐봐 두 가지 탭이 있거든. 이 탭은 채권자 탭이고요. 이건 채무자 탭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손 발생했던 회수했던 여기서 하는 거야. 이건 채무자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거 여기서 할 거야. 그래서 대손 채권 회수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입력할 거야. 마이너스 990.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생. 그리고 직접 입력 쓰라고 하죠. 대손채권 일부 회수. 그럼 요 금액만 봤을 때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했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이 금액이 무슨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고? 플러스로 들어와야 된다고. 플러스로. 저장 안 눌렀나? 플러스로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왜 근데 20이지? 990인데 썰부터 한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부가시스 얘는 왜 20이 됐대? 대손 편지 4월부터 6월. 야 미쳤나 갑자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얘가 하나가 데이터가 이렇게 돼서 그러네. 자 다시 볼게요. 990인데 이거 마이너스 990 이렇게.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데이터만 봐. 저장. 다시 볼게요. 부가가치 신고서 가면 이 금액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각각 한 걸 다 더하면요. 더하면 마이너스로 입력한 거는 990이고 플러스로 입력한 건 5500과 770이죠. 즉 570은 플러스로 나와야 되고요. 570은 90은 마이너스로 입력해서 나와야 되죠. 그죠? 570에서 90을 빼면 그 금액만큼이 어떻게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공제 부가시세 두 개를 4월부터 6월. 요거 한 건하고 대손세액 공제 2018년 2월 9일 다시 5,500. 다 생략할게 이거. 시완성 2018년 5월 20일. 날짜가 틀리네. 2월 9일이었는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5,500 700 맞나 이거?
아무튼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얘는 플러스로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쌤쌤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480으로. 그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 자, 2번. 이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반영해서 이기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및 부속서류 작성 생략하고요. 자,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 세액 공제한대요. 얼마 세액 공제하는 거야 이거? 10,000원 하는 거죠?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 부가가치 신고서 이기확정 10월부터 12월. 전자세금 제품 매출 2억 1번이죠. 여기 2천. 수출신고 얘는 영세율. 그리고 수출신고필증 선화증권에 의한 금액은 2천. 직수출이죠. 영세율 기타. 3번 봐봐. 대손이 확정된 220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받는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대손세액 공제받으면 아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양해 금액으로 입력하면 220 입력하면 20만원만큼이 뭘로 표시돼야 돼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4번 카드 결제한 거 5,500과 현금 영수증 110만원 다 합치면 5,610만원. 그죠? 5,610만원. 그래서 얘가 5,000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500이고요. 그죠? 또 100이니까 5,100에 51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어디에도 금액이 반영된다고요? 19번에도 여기에도 5,610만원이 신용카드 발행 여기 5,610만원. 그럼 이 5,610만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 매입한 거,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은 거잖아. 그럼 세금계산서 여기죠. 4,000 대신 영세율이니까 여긴 0이야. 6번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비영업용 소형차 받고 세금계산 받았죠. 1650. 쟤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1500에 150 들어갔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다시 어떻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500에 150 이렇게 빠지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래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여기죠. 그죠? 80에 8만원 80에 8만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네. 여기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0만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 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요렇게 해주시면 요게 6점짜리였네요 문제 4번 결산자료 입력. 12월 31일 1번, 2번, 3번 수동 4번 현재 보유 중인 제조업 부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감가상각 월할 계산해서 자 봐봐요. 감가상각
월할 계산에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랍니다. 지시사항이 감가상각비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감가상각 금액을 월할 상각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하시오구나.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거 자동 결산이죠? 저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정자산 등록하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저거 입력하면 감가상각비 일반 전표에 반영되죠. 그죠? 5번 자동 결산. 5번 실질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 감모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 감모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하시오. 우선 장부상 300개고요. 실제는 230개네. 그럼 감모는 몇 개요? 70개죠? 70개. 단위당 얼마? 만원씩. 70만원. 70만원. 그럼 자, 정상감모던 비정상감모던 우리는 재고자산 실제 금액으로 입력하면 돼요. 230개 곱하기 만원으로.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가 재고자산이 장부상은 300만원이고요. 장부상 300이고요. 실제는 230만원인 거야. 근데 이 차이가 왜 발생했다고요? 수량이 비는 거죠? 수량 몇 개가? 70개가. 개당 원가는 만원이고요. 그래서 7만원인 거잖아. 70만원인 거잖아. 이거만큼. 수량 기인한 재고자산 손실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량 기인한 재고자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고요. 수량 기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이고요. 비정상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요거 입력할 때 자, 정상 감모가 됐던 비정상 감모가 됐던 기말 재고 자산은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정상 감모가 됐던 비정상 감모가 됐던 기말 재고 자산 입력액은 이 금액을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 감모 손실은 이것만 하고 그냥 끝난다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알아서 적게 입력된 70만원만큼이 매출원가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근데 비정상 감모야. 그러면 해줘야 될 게 있다고요. 이 중에 30개, 즉 30만원은 비정상 감모죠. 실제 금액은 이대로 입력하되 비정상 감모 30만원만큼을 차변해 재고자산 감모 손실 30 대변에 제품 30 제품 대변에 적유팔 타계정 대체 요렇게 입력해야 된다고.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실제 금액 입력하되 비정상감모액만큼은 수동결산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수동결산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근데 금액이 30개가 정상이구나.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40만원이죠. 그죠? 40만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저 5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만원 대변에 제품 40만원 해야 되는 거고요. 잠깐만 문제 비교해 드릴게요. 67회 문제 4번의 4번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만 유의미한 데이터니까 제품의 수량 감소는 감모 손실로서 비정상적이래요. 그리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우리가 한 대로 하면요. 재고자산 결산자료 입력이 얼마 입력하고 900을 입력하고 차이 나는 금액 100은 뭐 하면 돼요? 비정상 감모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 대변에 제품 100, 적요팔 타계정 대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냐면 감모 손실과 관련한 처리만 하래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수동결산으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 대변에 제품 100, 적요팔 타계정 대체. 근데 그 문제에서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에 900을 입력했어. 그것도 답이야. 근데 우선 여기서는 이거만 하라고 한 거였고요. 74회는 기말재고자산도 입력하고 감모 수동결산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의 수동. 일반 전표 12월 30일날 5월 1일날 1년치 보험료 120을 현금 지급했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5월 0501 보험료 120. 이 보험료는 5월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죠. 그죠? 그럼 4개월치 영업부서도 마찬가지고 각각 4개월치씩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니까 보험료를 차변에서 대변으로 빼줘야죠. 그러면 선급비용 잡으면 되겠네.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는 40만원 10만원씩이니까 800번대 보험료는 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40이면 얘는 20이 되겠죠. 800번대 보험료는 20. 이거 잡아서 차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 비용. 2번 당사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탁상시계 광고 선전비 처리했으나 미사용된 건 소모품으로 대체한대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광고 선전비를 대변으로 보내고요. 미사용된 거 50만원 뭐라고 대체한다고요? 소모품으로. 소모품으로. 3번 미국에 있는 다저스사의 외화 장기 차입금 장부가액 1억 1000 보고기간 현재 1200이 됐네요. 1000만원이네. 1000만원만큼 더 갚아야 되죠.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다저스사. 그리고 5번의 기말결산 분계사항 중 아까 40만원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대변의 제품이 대변에 나겠죠. 적요팔 타계정 대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기말재고자산 컨트롤 F 눌러서 5번부터 기말 제품이죠.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얼마 입력한다고요? 230만원. 기말 재고자산 230만원. 요렇게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비요. 이거 지금 뭐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라고 돼 있죠. 고정자산 등록해도 되는데 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정률법이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
누구 계획을 빼죠? 여기에 정률, 상각률. 정률, 상각률. 이게 1년치야. 우선. 그럼 취득원가는 1억이고요. 취득했으니까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겠죠? 감가상각 0이야. 곱하기 정률은 0.451입니다. 0.451이면 4,510만원 이렇게 돼요. 이게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한 건 언제 취득했다고요? 7월 1일 날 취득했죠. 자, 7월 달에 기준에 언제 취득했던 한 달로 보시면 돼요. 얘가 7월 1일 아니어도 7월 10일, 7월 31일이어도 한 달로 보시면 돼. 7월 달 한 달 있으면. 곱하기 12분의 6. 그럼 4,510에 12분의 6 하면 2,255만원. 이거만큼을 제조 부문의 감가상각비죠. 컨트롤 F 눌러서 감가. 여기 800번대고 얘가 500번대야. 500번대 기계장치. 여기다가 2,255만원 누르고 마지막에 뭐 눌러요? 전표 추가.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했었나? 아니 있었네. 그리고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사무직 사원 한마음 여성이네요. 여성.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 입력하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로 표시한다. 원천징수. 사원 등록. 애초에 처음부터 입력하는 거네. 105번 한마음님. 주민등록 번호는 710-630-243-4567. 입사 연월 2016년 4월 1일. 부양가족 명세. 본인. 자, 본인은 우선 여성분이고요. 여성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는 검토 대상 아니고요. 그죠? 부녀자 공제 검토 대상인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배우자가요. 배우자님께서 2018년 3월 3일 날 사망하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가 없으니까 한부모 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배우자는 올해 2018년도 사망했죠? 그럼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사항은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사망일 전일은 살아계신 걸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배우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는 아니야. 대신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이죠. 그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총급여가 2,900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 부녀자 공제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김태우 배우자. 김태우님. 주민번호는 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만 있죠. 그죠?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니까 소득은 없는 거고요. 연령은 판단 안 하니까. 그리고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 유지인. 직계 존속이고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어머니 유지인. 유지인은 46년생이시고요. 자, 미국 거주한대요. 미국 거주. 미국 거주 하는 건 어떻게 안 되죠. 그죠? 미국 거주한 걸 거주의 형편상 별거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 그래서 부과되고요. 당첨소득,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그죠? 근데 뭐 필요가 없잖아, 미국 거주. 만약에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한대요. 그럼 어머니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받고 모두 가능해요. 어머니 70세 넘으셨기 때문에 경로우대도 되는데 미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안 돼요. 김성유, 김호식. 김호식. 직계 비속이죠. 4번 쓰시는 겁니다. 김성유 딸 02년생이고요. 일본 유학 중이래요. 자,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같이 안 했어도 무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동거 안 해도. 20세 이하 기본공제 받고 모두 가능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자녀 세액공제 또 가능하죠. 그죠?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또 김호식. 20세 이하 소득 없대요.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하죠. 그리고 언니, 한다정, 언니, 형제 자매 가능하죠. 내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처제나 뭐 이런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같이 산다면. 그죠? 한다정, 언니, 형제, 자매에 해당하고요. 6, 7년생이시네요. 연령이 너무 많죠.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20세 이하도 안 되고 60세 이상도 안 돼. 그죠? 20세 이하면 너무 많은 거고 60세 이상이면 적은 편이죠. 51살인가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럼 부죠. 자, 요렇게 하시고 요게 5점. 문제 2번. 8월 1일 입사한 최용재의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명세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최용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자, 최용재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최용재 불러 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선 종전근무지부터 입력을 할게요. 종전근무지. 종전근무지. 소득명세 탭에 보시면 종전근무지 있죠? 여기에 주식회사, 믿음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506-85-23245. 근무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 급여는 2,500. 상여는 300.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건강보험료 직장 856 8빵빵. 장기요양보험료 56070. 고용보험료 182 뭐야 이거 182000. 국민연금보험료 126만원. 그리고 기납부세 보니까 결정세액은 382325, 지방소득세 38232.
현근무지 주현근무지 147만 8,120 147810. 그래서 마이너스 109만 5,795 나왔죠. 그러면 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죠.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뭘 입력하는 거예요? 결정세액 입력하는 거야. 저 퇴사할 때 정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9만 5,795만큼을 환급받았을 테니까 낸 건 382,235가 되겠죠. 지방소득세는 38232. 이렇게 하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 오시면 이분은 1905천입니다. 1905천. 자, 여기서 연말정산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요. 저축성 보험은 되지 않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12%. 의료비, 상해 수술비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돼.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고요.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건강증진은 안 돼. 컨택트 렌즈 구입비. 아무 말 없으면 어떻게? 시력 보정용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 그럼 의료비는 얼마 입력하면 돼요? 550. 본인 경로자.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본인은 대학원도 되죠. 교육비. 본인 대학원 1,000만 원. 영어학원비 업무와 관련이 된답니다. 업무와 관련된데 공제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직업훈련 교육시설이 아니에요. 일반 학원은. 그래서 200은 안 돼. 기부금 종교단체 되죠? 그죠?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단체 당회 기부금 여기에 300. 신용카드 사용액은 1,800. 그 중에 300은 해외 사용. 그리고 저기에 위에 의료비 5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신용카드는 우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는 거,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되는 거니까 공제받아도 되는데 해외 사용분은 안 되죠. 그러니까 1,800에서 300을 뺀 금액 1,500. 그리고 현금 영수증 250, 대중교통 포함했네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220, 대중교통은 30. 그리고 월세. 월세 계약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제 하도 삽질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월세 50. 총지급액 600. 월세요? 410 넣고 얘기할까? 우선은 월세액은 넣어두시면 돼요. 월세. 그래서 월세는 뭐라고 나오냐면 탭을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명세라고 돼 있죠. 여기 있죠. 월세액 세액공제. 여기다가 임대인 성명 이소영, 주민등록번호 770-811-215-2105 948.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45제곱미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시 하이빌 한일 하이빌이었죠. 이거 게시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600이죠. 이렇게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게 보시면 월세세액 공제 여기 오죠. 에이, 여기 월세세액 공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결정세액이 0이네. 다 합쳐서 결정세액이. 그래서
공제받은 금액은 이만큼이잖아. 그죠? 근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 연말정산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더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요거까지만 그냥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입력하면 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입력란에 반영돼서 결정세액은 어떻게 돼? 0이 된다고요. 0. 그리고 창 닫고. 다 했나? 자동으로 세액 공제되는 거죠.